안녕하세요. 여행시간의 두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바이 이집트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2018년 3월에 두바이 이집트를 다녀왔고요.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여행 브이로그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는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이용해서 두바이에 먼저 도착을 했고요. 비행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다행히도 비상구 좌석에 앉아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두바이에 오전 5시에 도착해서 방문한 곳은 셰이크 모하메드 궁궐 앞을 방문해서 관광을 하고요. 두바이 첫 이민자들의 마을인 바스타키아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일정은 두바이 1박, 이집트 4박 일정으로 총 5박 8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 수상택시를 탔는데요. 두바이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상택시라고 합니다. 발전된 두바이의 모습과 옛 건물의 모습을 조화롭게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버즈 알 아랍 7성급 호텔과 그 해변을 구경하고 두바이몰과 세계 최대 규모의 두바이몰 분수쇼를 구경했습니다. 분수쇼는 낮에 봐서 그런가 별 감흥은 못 느꼈고요. 아마도 밤에 보면 정말 아름답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버즈 칼리파 건물도 직접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관광으로 두바이 사막 투어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사막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SUV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질주할 때는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먹는 저녁 식사와 공연,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두바이에 가시면 사막 투어는 꼭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저희는 두바이에서 카이로로 이동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집트까지의 비행시간은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카이로에서 가이드를 미팅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카이로의 모습은 두바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는데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건물이 온통 모래 색깔이고 시설과 차량들이 낙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돈되지 않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이집트 박물관이었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보물이 전시된 곳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이집트 파라오의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기자 지역으로 새로운 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박물관을 구경하고 국내선을 이용해서 아스완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스완에 도착하자마자 누비아인들의 전통 식사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저는 배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아스완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50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 다음날 아부심벨로 이동했는데요. 이동 시간만 무려 한 편도 4시간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처럼 휴게소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간이 휴게소에 잠시 들려 화장실도 다녀오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참고로 이집트의 웬만한 화장실은 이용할 때 1달러 정도를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가 않죠. 많은 시간이 걸려 드디어 아부심벨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부심벨은 원래 지금보다 70m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스완 댐이 건설됨에 따라 수몰 위기에 있던 아부심벨을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지금의 위치인 70m 위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아부심벨은 람세스 2세 때 당시 누비아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천연 사암층을 뚫어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람세스 2세의 힘을 누비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부심벨은 자신의 신전인 대신전과 그의 아내 네페르터리 왕비의 신전인 소신전, 이렇게 2개의 신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신전 안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추가 돈을 지불해야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눈으로 담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집트 하이댐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해마다 발생하는 나일강 홍수를 처음으로 통제한 댐이라고 합니다. 또한 1971년 완공 당시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이집트 전체 전기의 50%를 공급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이댐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어린 친구들이 소풍을 왔었는데요. 이집트인들의 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끼가 넘치는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이 났었습니다. 다음 방문한 곳은 미완성 오벨리스크를 보러 갔었는데요. 높이 솟은 오벨리스크는 이곳에서 제작되어 나일강의 홍수 때 오벨리스크를 옮겼다고 합니다. 오벨리스크는 제작 시 하나의 돌을 거대한 크기로 자르는데 만약 중간에 금이 가거나 깨지면 다른 돌을 다시 깨고 다듬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오벨리스크가 만들어진 곳을 보니 고대 이집트인들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고 그 큰 조각을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코몬보 신전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악어 머리를 가진 세베크 신과 매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 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해질녘에 도착을 했었는데 해질녘의 신전을 보니까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스완에서 코몬보까지는 저기 보이는 크루즈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머리를 안 쓰잖아. 그리고 나일강 크루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3박을 나일강 크루즈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아스완에서 이 크루즈를 타고 코몬보, 에드푸, 룩소르까지 이동을 합니다. 투어를 하고 배에 타면 다음날 다음 관광지로 이동을 하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크루즈의 규모는 총 4층으로 꽤 컸고요. 2층에는 로비와 객실이 있고 맥주 한잔을 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땅콩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땅콩을 안주 삼아서 맥주 한잔도 했습니다. 저는 크루즈 3박 동안 스위트룸에 투숙을 했는데 배 앞머리 부분에 객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망이 좋았습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은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향신료 향이 강하지도 않고 한국 사람 입맛에 그래도 먹을만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리더라고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에드프 사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은 호르스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약 22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원이라고는 믿지 못할 만큼 그 규모가 웅장하고 대단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적지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지?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룩소르로 이동해서 왕가의 계곡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파라오들이 묻혀있는 무덤인데요. 내부 촬영은 다 돈을 내야 해서 이곳 역시 눈으로만 담고 왔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인 합세수트 장제전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와 라는 말뿐이 안 나온 곳인데 단점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오래는 못 있었습니다. 이집트 여행할 때는 양산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르낙 신전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고대 이집트 신전 가운데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대단한 것을 봤는데요. 수천 년이 지나도 건물의 채색한 색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이집트의 고대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정한 기후와 습도 때문에 오랜 세월 이렇게 보존이 잘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카르낙 신전을 구경하고 룩소르 전통시장을 마차를 타고 구경을 했는데요. 정말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을 마차가 지나가는데 행인들과 상인들은 불평 한마디 없고 오히려 양보하면서 지나다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상인들의 민원이 장난 아니었겠죠? 시장의 물건들은 굉장히 화려한 색감의 옷들과 향신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룩소르에서 카이로로 다시 넘어와서 이집트의 랜드마크인 기자 피라미드로 갔습니다. 저기 피라미드에 깎여진 곳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쿠프왕의 석관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저 입구는 과거 도굴꾼이 파놓은 길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쿠프왕의 석관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못 찾고 현재까지 저 도굴꾼이 만들어 놓은 길을 이용해서 석관까지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정해진 곳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어떤 한 외국 청년이 피라미드를 불법으로 등반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저 장면은 나중에 해외 토픽으로 우리나라 뉴스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돌 하나의 크기는 정말 큰데요. 저 수많은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 역시나 세계적인 미스터리라고 불릴만 합니다. 기자 피라미드는 쿠프왕의 피라미드 외에 카프레 왕, 멘카우라 왕 등 크게 3개의 피라미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1311년 영국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무려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피자헛 건물입니다. 자, 당겨서 피자헛 건물이고요. 네, 피자헛 건물이고 이 피자헛 건물에서 피라미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피라미드의 모습과 스핑크스의 모습이 보이고요. 스핑크스의 모습이고 쭉 다시 봐서 저기 멀리 있는 게 카프레 왕의 그 파라오의 피라미드고요. 여기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원래 피라미드의 높이는
끝까지가 원래는 피라미드 끝인데 여기는 도금이 되어 있었는데 잘라 나갔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피라미드가 매끈하게 덮여져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돌들이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자헛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저 멀리. 그런데 이집트까지 와서 피자헛에서 구경하기보단 직접 들어가서 내 눈으로 피라미드를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집트,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의 유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집트 여행은 무조건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안전입니다. 이집트는 종종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과거 폭탄 테러로 인해서 이집트 여행이 중단된 적도 있었던 만큼 그래도 여행사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집트인들은 당연하듯이 사기를 칩니다. 무리한 팁 요구, 그리고 처음에는 10불을 불렀는데 나중에는 20불, 30불을 부르는데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집트에 대해서 모르면 100% 사기를 당하니까 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